8월 18일 법률방송 러투데이 시작하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현직 부장판사를 비롯해 법조계의 전방위적인 금품 로비를 벌여 정은호 게이트라 불리는 법조비리 사태를 촉발한 정은호 전 네이처 리퍼블릭 대표가 오늘 열린 항소심에서 1심보다 1년 6개월 감형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부장판사에게 제공한 고급 외제 SUV 등 억대 금품이 뇌물이 아니라는 것이 법원의 오늘 판단입니다. 이철규 기자가 재판에 다녀왔습니다.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돌연 혐의 대부분을 인정, 평생 반성하고 살겠다며 법원에 선처를 구한 정은호 전 네이처 리퍼블릭 대표. 법원은 오늘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 전 대표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일단 판결문에서 종전 입장을 변경해서 일부 범죄를 인정한다고 해도 그 이전까지 피고인이 보인 행태를 보건대 진정한 반성에서 이뤄진 건지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며 정 전 대표의 진정성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법을 경시하고 돈이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는 그릇된 행태를 보인 점에 비춰볼 때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정 전 대표를 질타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형량은 1심 5년에서 1년 6개월 감형된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김수천 부장판사에게 건넨 1억 5천여만 원의 금품을 1심과 달리 뇌물이 아니라고 판단한 겁니다. 김수천 부장판사가 담당할 구체적 사건과 관련해서 정 씨가 뇌물을 줬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것이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입니다. 앞서 김 부장판사에 대한 항소심 재판부도 김 부장판사가 정 전 대표로부터 받은 금품을 무죄로 판단해 1심 징역 7년에서 징역 5년으로 2년 감경된 형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재판부는 부장판사 출신 최유정 변호사에게 수십억 원의 부당수수료 지급이나 회사 돈 108억 원 횡령 등 정 전 대표의 다른 혐의는 모두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도박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이 현직 부장판사에게 억대의 금품을 줬지만 뇌물은 아니라는 게 오늘 법원의 판단입니다. 법원은 법리대로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법률방송 이철규입니다. 부실 회사를 인수해 포스코에 1,600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지만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정준양 전 포스코 회장이 오늘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은 오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전 회장에 대해 투자관리 규정을 위반했다고 단정할 수 없고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산상 이득을 취했다고 볼 수 없다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네, 온갖 전기 제품에서 발생하는 전자파, 2급 발암물질로 분류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소비자들의 관심이 워낙 크다 보니 전기 제품을 만들어 파는 업체마다 이런저런 전자파 인증을 통과했다면서 인체에 무해하다고 대대적으로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업체들이 이렇게 너도나도 광고하고 있는 이런저런 전자파 인증, 과연 신빙성이 있는 걸까요? 실제는 하나도 근거가 없다고 하는데 법률방송 현장기획 상식과 원칙이 통하는 사회 정순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내 한 홈쇼핑의 전기 매트 광고입니다. 안쪽에 들어가 있는 EMF 인증으로 여러분 걱정 안 하셔도 되죠. 전자파 걱정. 네, 다운. 이미 다른데요. 열을 전달해주는 방식이 다른걸요. EMF 인증. 뭔진 몰라도 이른바 쇼핑 호스트의 설명을 듣고 있으면 전자파 차단 공인을 받아 전자파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될 듯합니다. 또 다른 전기 매트 광고도 EMF 적합 시험 완료라는 문구를 전면에 내세우며 전자파 차단 기능을 대대적으로 선전하고 있습니다. 전기 매트 제품만 전자파 차단 기능을 광고하는 게 아닙니다. EMF 인증을 받았다는 의료기 제작 회사에서 만들었다는 온열 매트부터 EMI라는 유해 전자파 검사를 통과해 전자파를 차단했다는 찜질기, EMI 필터를 장착해 전자파 걱정 이제 끝이라는 러닝머신 광고까지. 전기를 쓰는 거의 모든 전자제품엔 전자파 차단 전가의 보도처럼 EMF나 EMI 인증을 받았다는 광고 문구가 들어있습니다. 전자파의 위험성이 널리 알려지면서 전기 제품 하나를 사더라도 전자파 차단 인증이 완료된 제품인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필수인 시대가 됐습니다. 완벽하게 전자파 차단이 가능한 것처럼 홍보하고 있는 전기 제품들, 과연 사실일까요? 업체들이 전자파 차단 공인 인증이라며 대대적으로 광고하는
EMF나 EMI 인증이 과연 어떤 인증인지부터 알아봤습니다. 일단 EMI와 EMS라 불리는 인증을 합쳐 EMC 인증이라고 하는데 국립전파연구원에서 인증해줍니다. EMC는 Electromagnetic Compatibility, 번역하면 전자기장 적합성이라는 뜻으로 전자제품과 제품 사이 전자기장 간섭으로 인한 영향 정도에 관한 인증입니다. 쉽게 말해 전자제품 사용 시 발생하는 전자기장이 다른 전자제품에 미치는 영향 정도, 즉 전자기장에 따른 제품 성능에 대한 인증이지 인체에 대한 전자파 차단 인증과는 아무런 상관없는 인증입니다. 개념이 좀 다른 거죠. 그 부분은 일단 기술 기준에 만족한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인증을 받는 거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이제 그 제품 자체가 전자파를 차단해 준다, 뭐 그런 의미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업체들이 전자파 차단의 보증 수표처럼 내세우는 EMF 인증의 경우 정부 공인 인증도 아닌 일개 사설 기관의 인증입니다. 인증서를 발행해주는 기관 스스로 인체 전자파 차단과는 별다른 관련이 없다고 털어놓습니다. 공식 명칭은 전자기장 환경 인증이거든요. 전자파 차단이라고 하는 건 아닌 거죠. 차단이 된다는 의미는 아니고 제가 전자파라고 저희는 표현하지 않기 때문에. 한마디로 홈쇼핑 등에서 업체들이 대대적으로 광고하고 있는 EMI니 EMC니 EMF니 하는 인증들이 실제로는 전자파 차단과는 이렇다 할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인증은 아마 그쪽에서 받아와가지고 이제 상품을 저희 쪽에 이제 납품하는 업체들이나 이쪽에 받아와서 이쪽 부분을 강조를 했을 테고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적법성 여부를 아마 판단을 했을 겁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홈쇼핑이나 인터넷엔 EMI니 EMF 인증이니 하며 전자파를 차단했다는 허위 과장 광고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은 그런가 보다 하고 속을 수밖에 없습니다. 기준은 없고요. 확인해 본 적이 없어요. 전자제품 살 때 이쁘면 사고 그냥 그랬어요. 정확하게 믿을 수 있는 검증된 기관에서 검사를 해서 확실하게 나라에 이게 국민들한테 공지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2급 발암물질로 분류된 전자파. 업체마다 전자파 차단 인증을 통과해 인체에 무해하다고 광고하지만 실제 정말 그런지 알 수 없는 온갖 전자제품들. 소비자들이 쉽게 알 수 있는 그리고 통합적인 전자파 관련 인증제도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법률방송 정순영입니다. 과거사 진상규명위원회나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 등에서 활동한 변호사들이 위원회 활동을 하며 알게 된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변호인으로 참여했습니다. 현행 변호사법에 따르면 위법한 수임이라는 것이 검찰 입장인데 이들 변호사들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이 오늘 열렸습니다. 유죄인지 무죄인지 재판에 다녀온 장한지 기자가 양측의 입장을 전해드립니다. 법정에서 변호인석에 서기만 했던 변호사 5명이 오늘은 피고인 신분으로 재판정에 섰습니다. 김준곤, 김형태, 이명춘, 이인남, 강성민 이들 5명의 변호사들은 모두 과거사 진상규명위원회나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 등 정부위원회에서 활동한 경력이 있습니다. 이들은 이후 납북 귀환어부 간첩 조작 사건, 인혁당 재건이 사건, 삼척 고정 간첩단 사건 등 자신들이 관여했던 사건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 변호인으로 참여했습니다. 이들 5명의 변호사가 수임한 관련 사건의 소송가액은 모두 1,083억 원, 수임료는 33억 원에 달합니다. 변호사법 제31조 수임제한조항 제3항은 공무원 조정위원 또는 중재인으로서 직무상 취급한 사건의 수임을 제한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어기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변호사법 수임 제한 규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5명의 변호사들은 1심에서 일부 유죄가 인정돼 김준곤 변호사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이명춘 변호사는 벌금 5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습니다. 김형태, 이인남 변호사는 공소시효가 지난 것으로 봐 면소 판결을 받았고 강성민 변호사는 해당 사건 과거사 조사 과정에 관여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일부 유죄를 선고하면서도 부당이득을 취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부당한 공권력 행사로 고통받은 유족들을 도와주려고 맡은 측면을 참작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습니다. 수임료 33억 원도 액수로는 거액이지만 소송가액에 비춰보면 3% 정도로 통상적인 수준보다 과하지 않다는 것이 법원 판단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변호사법 실정법 위반이긴 하지만 수임 취지 자체는 공익적인 측면이 있고 이로 인해 부당이득을 챙겼다고 볼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오늘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검찰은 1심 양형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나머지 무죄나 면소받은 부분에 대해서도 다투려고 하는 것이냐는 재판부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김준곤 변호사 등은 과거 군사정권 시절 권력편에 서서 인권을 유린했던 검찰이 자신들의 치부가 드러나자 무리한 기소를 했다는 입장입니다. 과거사 진상규명 사건 수임이 법조 비리라는 게 검찰의 인식입니다. 과거사 진상규명 변호사와 검찰의 법조 전쟁, 그 2라운드의 막이 올랐습니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네, 법원에서 재판을 받으려면 소송 가액에 따라서 인지대라는 걸 내야 하는데요. 로인사이드, 오늘은 이 인지대가 소송 남발을 막는 장치인지 아니면 국민들의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장애물인지 얘기해 보겠습니다. 김효정 기자 나와 있습니다. 김 기자, 오늘 대한변협에서 인지대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고 하는데 먼저 인지대가 뭔지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인지대 또는 인지액이라고 하는데요. 네. 사법제도를 이용하기 위해 내는, 그러니까 재판을 받기 위해 내는 일종의 수수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인지대 액수는 그럼 어떻게 산정이 되는 건가요? 네, 소송 가액과 심급에 따라 다른데요. 네. 소송 가액의 일정 비율을 곱해서 1심 인지대를 산출한 뒤 네. 항소심에서는 1심의 1.5배, 상고심에서는 1심의 2배에 달하는 인지대를 내게 돼 있습니다. 네. 좀 복잡한데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소송 가액이 커질수록 또 상급심으로 갈수록 인지대도 올라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소송 가액이 커지면은 인지대도 무제한으로 올라간다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일례로 지난 2012년 이맹희 전 제일비료 회장 등이 이건희 네. 삼성전자 회장을 상대로 냈던 삼성가 상속 재판은 네. 그 소송 가액이 4조 800억 원에 달하면서 네. 1심 인지대만 127억 원이 됐습니다. 네. 뭐 어마어마하네요. 네, 이 정도까지는 아니어도 높은 인지대 때문에 국민들이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당하고 있다는 게 오늘 변협 주최 토론회의 기조인데요. 네. 김현 대한변협 회장 말을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네. 헌법 제27조 1항은 모든 국민에게 재판 청구권을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사소송 등 인지법은 소가와 신급에 따라 인지대가 증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소가가 높거나 원심 판결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높은 인지대를 부담해야 합니다. 이 경우 경제적 약자는 재판 청구권 행사에 상당한 제한을 받게 되고 재판 청구 자체를 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뭐 일반 보통 국민들이 이런 어마어마한 송사에 휘말릴 일은 뭐 거의 없지 않나요? 예, 그런 측면도 있지만 네. 더 큰 문제는 파업 소송 등에서 회사 네. 측이 일부러 소송 가액을 수백억 또는 수천억 원으로 높게 산정해서 네. 노조나 조합원이 재판 받을 엄두를 못 내게 또 아예 파업할 생각을 못하게 만드는 네. 등 인지대 제도를 악용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네. 이 때문에 오늘 토론회에선 돈이 있어야 재판을 받을 수 있고 네. 돈 없으면 재판도 못 받는다는 의미에서 유전유죄, 무전무죄라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네.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인지대를 없애거나 너무 낮게 책정하면 소송이 남발될 가능성이 많아지는 것도 사실 아닌가요? 그렇긴 하지만 소송 남발에 따른 부작용보다는 재판받을 권리 자체가 더 중요하다는 게 오늘 토론의 요지인데요. 네. 현행 무제한으로 올라가도록 돼 있는 인지대를 합리적인 수준에서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뭐 그 합리적인 수준이라는 게 어느 정도를 합리적인 수준이라는 건가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자는 건지 안이 나온 게 있나요? 네, 요약하자면 변협은 일단 상소심 인지대도 1심과 같게 하고 네. 각 신급별 상한은 2천만 원으로 하자 이런 네. 내용을 담은 관련 법 개정안을 제안했습니다. 네. 미국 연방법원의 경우 우리나라의 인지대에 해당하는 사건 접수비가 네. 350달러, 또 항소는 455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50만 원 정도로 정액화되어 네. 있다고 하는데 2천만 원 정도로 이 인지대 상한을 정하면 소송 남발도 막으면서 어느 네. 정도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해 줄 수 있다는 게 변협의 설명입니다. 네. 다른 제안이 더 나온 게 있나요? 네, 자금 능력이 부족한 사람에게 재판에 필요한 비용 납입을 유예 또는 면제시켜주는 소송 구조 제도라는 게 네. 있는데 이 제도를 활성화하고 또 그 적용 대상자 범위와 기간도 확대하자 이런 제안도 네. 나왔습니다. 또 더불어서 법률 비용 보험 또 소송 펀드 등 다양한 소송 지원 방안도 오늘 토론회에서 함께 논의됐습니다. 네.
인지대 감축 대한변협의 올해 주요 역점 사업 가운데 하나라고 하는데 실제 결과로 이어질지 지켜봐야겠네요. 잘 들었습니다. 네, 이어서 법조계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는 25일 열리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1심 선고 공판 방청객들을 위해 22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동 서울회생법원에서 방청권을 공개 추첨한다고 밝혔습니다. 방청을 원하는 사람은 신분증을 지참하고 본인이 직접 응모권을 작성해 추첨에 참가해야 합니다. 서울중앙지검은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에서 조직적으로 보수단체를 지원하고 관제 시위를 부추겼다는 이른바 화이트리스트 의혹 사건을 특수 3부에 재배당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그동안 이 사건을 형사 1부에서 수사했지만 특검에서 블랙리스트 사건을 담당했던 양석조 부장검사가 특수 3부장으로 보임함에 따라 수사부서를 변경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이 살충제 계란 사태를 촉발시켰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경기도 포천의 동물약재상에 대해 포천시청의 의뢰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이 동물약재상은 중국에서 들어온 피프로니를 물로 희석해 살충제를 제조한 뒤 농림축산검역본부의 허가 없이 양계농가에 판매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법원 3부는 오늘 수강생 교육 중 무면허 침과 뜸 시술행위를 하게 해 보건범죄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부당 김남수 옹에 대해 징역 2년과 집행유예 3년, 벌금 8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실습 교육으로 한 침, 뜸 시술행위도 의료행위로 봐야 하고 이와 관련해 수강료 등을 받은 것은 영리성도 인정된다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8월 18일) 법률방송 로투데이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